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약 당신이 60살 이상의 온앤오프를 하면 이것을 알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기분으로 여기에 모여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연령을 넘는 남성이 온앤오프를 계속하는 것에는 건강 면에서의 장점과 장점이 있는 정확한 지식과 방법을 알게 되면 건강하게 충분한 삶을 보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는 실제 60살 이상의 온앤오프를 하는 것에 대해 인상 깊은 질문과 경험담 등을 섞어서 깊게 파헤쳐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사회적인 배경부터 살펴봅시다. 일본에서는 고령층이 급속히 늘어나고 60살 이상의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에 관한 주제, 특히 온앤오프 같은 개인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오픈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라면 아직도 연령을 넘어서 온앤오프에 대해서는 부끄러움과 반대감 또는 어딘가를 뒤로 하고 싶다는 기분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정보사회에도 있는 인터넷이나 전문가의 조언으로 다양한 성과 건강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고령층의 섹슈얼리티는 말하기 어렵다는 주제에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는 60살을 넘어서 어떻게 온앤오프와 사귀면 좋을지 모르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보다 체력이 줄어들고 호르몬 밸런스 변화가 일어나면 예전처럼 부드럽게 성욕을 처리할 수 없다든지 복귀력이나 성적 흥분의 강도가 변화됩니다. 반면에 성욕이 줄어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정말 다양합니다. 거기에서 중요하게 될 것은 자신의 몸의 상태에 대해 정확한 케어와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먼저 온앤오프의 장점을 살펴봅시다. 일반적으로 높이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 효과입니다. 온앤오프를 하면 엔돌핀이라고 불리는 물질이 뇌 안에서 분압됩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져 릴락스와 편안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60살 이상이 되면 일이나 가족 형성 등이 변화하고 취미와 생활 스타일에 큰 시간이 생기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건강 면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거나 사회에서의 독립감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적절한 성적 흥분과 즐거움은 정신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한 한 방법으로 작용됩니다.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상태에서 신신과 함께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온앤오프를 잘 활용해서 자신을 릴락스시키는 생각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메리트는 혈압 속신이 높아집니다. 성적 흥분으로 혈액이 전체에 잘 흘러가고 특히 뼈 주변의 혈액류이 좋아지기 때문에 전립선이나 반신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적절한 성적 흥분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강하게 가거나 오랜 시간 동안 무리하거나 하면 반대로 체력을 부족시키는 아픔이나 불안감을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이 지금 어느 정도의 부담을 견딜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럼 데메리트와 리스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강한 오나니에 의해 체력 부족입니다. 연령을 곱해 어린 시절 같은 회복력이나 근육력이 잃어버립니다. 그에 비해 자주 오나니를 너무 하고 체력을 부족시키고 면역력이 줄어들거나 일상생활에 시장을 일으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늦게 오나니를 하고 다음 날에 피곤함이 남아 외출이나 가죽을 하는 기억력이 부족한 경우는 절대 흔치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경우 오나니의 흔도와 방법을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리적인 면에서 데메리트가 있습니다. 연령을 곱해 세상의 눈이나 자신의 생각에 의해 이런 나이가 되어서 아직 오나니를 하고 있는 게 부끄럽다는 죄책감을 가진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욕구는 원래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연령에 관한 관계없이 각자의 라이프 스테이지에 따라 형태로 채우는 게 나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구도 말할 수 없는 혼자 들고 죄책감이나 자신의 생각에 고통받게 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반대로 건강을 부탁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만약 불안과 고민이 큰 경우에는 믿을 수 있는 의지와 카운셀러성에 관한 전문가 등에 대화하는 선택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메리트도 메리트를 올렸지만 중요한 것은 오나니의 행동 자체보다는 어떻게 사귈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적당한 빈도로 릴락스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행동하는 것이 원하는 것입니다. 주에 몇 번 또는 달에 몇 번이 딱 좋은가라는 것은 각자의 건강이나 욕구 도안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짐을 남기지 않거나 무리하지 않거나 자신이 객관적으로 체크하는 것입니다. 밤뿐만 아니라 낮까지도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시간대에 삭 채우는 것이 몸에 부담이 가질 수 있고 기분이 차분해질 수 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든 자신의 페이스를 존중하는 것이 다칠 것입니다. 또한 오나니를 행동할 때에는 가능하다면 방을 조용히 하고 불빛을 조금 줄여서 릴락스 음악이나 아로마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연령에 따라 신신과 함께 긴장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상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부드럽게 하는 환경 만들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리빙의 소파에서 어떻게든 행동하지 않거나 침대 등 차분한 공간에서 천천히 호흡을 정리하고 하고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적인 만족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릴 때 조금 귀찮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의 변화에 맞춰서 생명의 즐거움을 변화시키는 것은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에너기와는 시간을 차분하게 조용한 환경을 즐기는 것도 또 하나의 풍부한 경험이지 않습니까? 북교의 시기속 제쿠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모양이 있는 것은 곧 변화하고 가는 심리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몸의 오로에도 또한 자연의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지금 할 수 있는 범위에 무리 없이 즐기는 시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한 발 더 걸어 구체적인 건강 리스크에 관해서도 다뤄집니다. 남성 호르몬의 테스토스테론은 연령과 함께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유지될 경우에도 어떤 사람에 따라 60살을 지나고도 의외로 높은 성욕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예전처럼 성욕을 느끼지 못했다든지 복귀의 질이 줄어들었다든지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때의 긴장과 불안감을 느끼면 더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강화되고 성적인 반응이 느리다는 악순환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나니을 할 때에는 예전처럼 강한 즐거움과 긴 시간의 행동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정도의 심각함을 느끼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못지않은 것은 아픔과 불안감을 느끼는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혈관의 상태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 등은 강한 심각함으로 아픔이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항해 후에 아픔이 이어지거나 뇌의 불안감을 기억하는 경우가 있다면 병원에서 진단과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검토해 보세요. 전립선에 대처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불안감을 제거하는 것에서 행동 자체를 안심시키고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관점도 놓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오나니를 하는 이야기는 아직 타부하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나 아들과 동료되어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프라이버시를 확보했으면 좋겠는가라는 직무적인 고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가옥은 영국과 비교해 방음이 부족한 경우에도 많고 작은 소리에도 의외로 들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불안감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간대를 구축하거나 장소를 바꾸거나 조금의 관심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또한 인생을 보내는 중에서의 지혜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더한 오나니 이외의 방법으로 성욕이나 친밀함을 충족시키는 선택지를 생각해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가 있는 경우는 스킨십이나 마사지 등을 통해 서로의 몸을 사랑하는 것에 신신통통 희야할 효과를 얻을 경우가 있습니다. 연령을 겹치는 부부와 커플이기 때문에 깊은 커뮤니케이션을 측정할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꼭 시도해 부탁드립니다. 반면에 파트너가 없이 혼자 살고 있는 경우에도 새로운 취미와 지역 사이클 등에 참여해서 누군가와 함께 즐기는 시간을 늘려는 것이 기분의 면에서 안정감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적인 욕심은 아무것도 완전히 오나니에서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나니의 좋은 점은 가볍다거나 자신의 스피드에 맞춰져 있는 점이 있어서 그것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이 자신에게 최적화라고 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이상을 기록해 여기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나니를 진행할지 어떤 부분에 조심해야 할지 정리해 봅시다.
먼저 흔도의 컨트롤입니다. 어렸을 때처럼 매일처럼 진행했다는 사람이라면 60살을 넘었다면 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정리하는 그런 모양으로 보는 것도 제한입니다. 체중을 보고 너무 지침이 가라앉지 않으면 조금 더 술을 증가시켜보는 또는 몸이 힘들어 보이면 더 감각을 열어줄 그런 조정을 하고 밸런스를 얻기 쉽게 됩니다. 다음은 릴락스 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입니다. 붓턴이나 베드로 누워 편안하게 하거나 욕실에서 샤워를 씻으면서 하거나 자신에 맞는 스타일을 찾아보죠. 호흡을 의식하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몸이 따뜻해지는 상태에서 하면 혈액 수출되면서 아픔이나 불안감이 적게 될 것도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 있을 가능한 압박이 강한 장소이라면 긴장감이 높아지고 충분히 즐기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한 차분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이 심리적인 케어입니다. 오나니을 하고 있는 자신을 부정하지 마세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령과 함께 성적인 욕심이 있지 당연하죠. 그것을 잘 컨트롤하는 것에 대신 건강을 보호하는 힘이 됩니다. 세계의 편견과 자신이 자기만의 상징하는 이미지에 흔들리는 것보다는 이것은 자신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욕심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스트레스는 극단적으로 가볍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든 죄책감을 벗어낼 수 없는 시간에 친한 병원이나 카운셀러 등의 상담을 해보면 마음이 가볍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부끄럽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최근 여는 고령층의 성문제에 이해하는 전문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의료기관이라면 프라이버시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두려워하지 않고 한 단계 발달해보는 것도 선택의 하나입니다. 이런 다면적인 요소에 고려해보면 60살 이상의 오나니는 규정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적용하는 것에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과 나뉘는 것이 보이게 하지만 시카도가 잘못된 스케줄에 미덜미가 생기는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말하자면 적정한 밸런스를 잡으면서도 자신의 몸짱을 관찰한 시간에 전문가의 의견을 가져올 수 있는 부드러운 시세가 원하는 것 아닐까요? 더 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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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에게는 몇 번 정도는 적절한지, 어떤 타이밍으로 하는 게 좋을지 등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주일 2번 정도를 시도해보고 자신의 건강과 기분을 관찰하는 방법이 추천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좋다면 아침에 하는 것도 좋겠고 저녁에 편안한 기분으로 하는 게 좋다면 저녁을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붓턴에 들어가기 직전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잠을 찾아낼 수 있다면 조금 더 빠른 시간대에 조절하는 등 자신의 생활 리듬에 맞춰 구축해보세요. 또한 어느 정도의 연령을 넘긴 남성은 전립선이나 뇌동의 불편함을 겪기 쉽게 하기 때문에 강한 압력이나 강한 움직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픔이나 출혈 또는 질질거리는 기분이 계속되면 빨리 의사의 진단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순한 피해예요. 시기적 상태로 일시적인 상태라면 가볍게 처리하거나 급여하여 바로 개선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놔두고 악화되면 나중에 큰 트러블에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몸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정신적으로 관리하여 어떻게든 오나니를 하면 기분이 빠져들고 죄책감이 있는 경우는 카운설링이나 멘탈 헬스 전문가에게 상담해보세요. 성적인 행동에 대한 생각은 그 사람이 자라면서 온 환경이나 시대 배경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생애 이야기가 타부시가 되는 경우가 많고 지금도 그 가치관을 끌고 있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연구와 린쇼레이에서 고령이 되어도 성적인 욕구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워지는 인식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상담하기 힘든 경우에도 특명 상담이 가능한 기관이나 전화 창구 등이 있어서 편하게 정보를 모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흥미로운 연구로서 고령이 적정 빈도로 오가즘을 경험하면 생활에 대한 의욕이 상승하고 불안의 경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성적인 환경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 작동하는 것은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고령에게도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모든 것에 적합하지는 않지만 성적인 욕구와 환경을 그냥 부끄러운 것으로 잡는 게 아니라 건강 증진에도 연결되면 상대적으로 생각해보는 것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오나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단순한 욕구를 해결하는 방법인가요? 아니면 스트레스를 부드럽히거나 자신의 고정감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중요한 행동인가요? 사람마다 답이 다르지만 만약 고령이라면 그 의미를 존중하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을 상대하지 않게 계속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당신 자신의 몸과 마음은 당신이 가장 오래 사귈 수 있는 파트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서 중요하게 하고 싶습니다. 자, 얘기도 꽤 길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내용을 조금 정리하면서 정리해봅시다. 먼저 1. 60세 이상이 되어서 오나니를 계속하는 것은 절대 부끄럽지 않습니다. 정확한 이해와 방법이 있다면 스트레스 해소와 혈액관염 등 플러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이기에 집중해야 하는 점은 과도한 행동에 의해 체력 소모와 죄책감에 의해 정신적 스트레스 등 자신이 어떤 스피드에서 즐기는 게 최고인지를 알기 위해서 오나니를 하고 나서의 건강과 기분을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트러블이나 불안감을 느끼면 헷갈리지 않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놔두고 하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을까 하는 시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60살을 넘었다면 인생의 앞으로는 이미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면 앞으로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성적인 즐거움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는 본인의 가치관이나 건강에 따라서 불가능한 범위에서 오나니를 포함한 성의 즐거움을 생활에 적용하는 것에서 마음의 아름다움이 생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생 100년 시대라고 말하는 현대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형태로 신신함께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이런 꼼꼼한 문제에 꼭 눈을 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떠셨나요? 당신이 불안과 질문에 조금이나마 가까워진다면 행운이 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어른들의 생애 이야기가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되어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더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단계로 오늘의 이야기가 어떤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뭔가 느꼈던 것이나 깨달았다면 꼭 전해주시면 기쁩니다. 당신의 시점이 또한 누군가의 참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건강하고 유명한 삶을 살펴볼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멋진 날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담 등을 공유해서 서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의 정보 발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합니다.